맞아요. 자, 1218번. 자, 봅시다.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시간. 갑자기 시간을 물어본다. 시간을 왜 물어봤을까? 그러네. 왜 거꾸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거꾸로 하자, 그냥. 18번. 자, 가자. 중심이 제 2, 4분면 위에 있고요.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내가 뭐부터 판단하세요라고 했죠? 질문 누구죠? X, Y축에 동시에 접한 거 뭐부터 빨리 판단하라 그랬어? 뭐라고? 반지름을. 자, 다시.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뭘 먼저 판단하라 그랬죠? 중심이 맞아? 네. 맞다고? 중심 맞아? 중심이 뭐? 그렇지, 중심의 위치.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알았죠? 그것까지 봐야지. 그래서 그림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림 그려야지. 물론 지금은 어디 위에 있다? 2, 4분면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다. 맞나요? 됐죠? 그럼 어디에 있다? 2, 4분면에 있다. 2, 4분면에 있으면 내가 뭐부터 판단하라 그랬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떤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미지수 A를 양수로 잡을지 음수로 잡을지 신경 안 쓸지는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음수, 양수인 게 명확하니까 마이너스 A, A도 좋아. 근데 X, Y의 좌표가 부호가 반대네라고 해서 A, A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A가 음수로 나올 뿐. 알았음? 가자. 뭐래? 마이너스 A, A로 잡을까? 이번에는 뭐 A는 양수로 잡았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벤즈름의 길이 그래서 어때? A가 되는 거지 뭐. 되었음? 그래서 원방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둘레가 8이다. 어머,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지름은 A니까 A 뿅 곱해줬을 때 이게 나오니까 A는 얼마예요? 4예요. 끝났잖아. 그럼 중심에 접하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4,4잖아요. 맞나요? 그럼 원방 만들었다. 그치?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4의 제곱에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의 제곱입니다. 양변 전개 좀 할게요. 저 a, b, c 구해야 되니까. 끝났잖아. 뭐라 공시랑 공시한대요. 저희 두 사람. 어이 문, 노. 19번. 이게 뭐야 얘들아. 지금 아무 고민을 안 해왔잖아. 18, 19, 20, 21, 25, 26, 27, 28, 32, 33, 34, 35. 이게 지금 고민을 하고 숙제를 질문한 거야 지금 이게. 아니죠. 결국은 유형 전체 질문이라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아. 자 갈게요. 그래서 전개해주면 얼마 나와? A, B, C 찾았다. 됐나요? 오케이? 끝. 그 다음에 19번 가보자. 그럼 19번도 완전히 똑같잖아. 결국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찾아주세요. 뭐부터 고민? 이거 지운다? 유지 지워도 돼? 하민아 네가 끄덕거리면 안 되지. 방금 18번 질문은 유진인데 유진이가 다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너가 끄덕끄덕을 하면 하민아 빨리 넘어가 주세요. 이거 아니야? 1,2를 지나고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방금 18번을 맞췄는데 왜 이 19번을 틀리니? 요점이잖아. 그러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뭐야? 일관님이 이거겠지 뭐. 근데 하윤아 또 그림을 못 그린다고 틀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결국은 이게 그림에서 힌트가 나오는 게 아니야. 결국 해결이 되는 거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명확하게 아니 1, 4분면에 있는 점을 줬는데 당연히 1, 4분면에 중심이 있겠지.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X, Y축 접하는 게 가능하니? 당연히 말이 안 되지. 1, 4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중심도 1, 4분면에 있겠지.
그러면 너는 당연히 A, A로 잡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문제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써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를 A, A로 잡았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되냐고.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정말 다들 놓치고 지나가는 게 뭔지 알아? 지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입을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이건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서도 지나는 점 대입, 직선에서도 지나는 점 대입, 대입조차 안 하고 질문인 거야. 지금 이거 19번은. 오케이? 그래서 원방 만들자. 너가 마무리 지으세요. 알았죠? 여기다가 뭐 해주세요? 대입. 그럼 A에 대한 2차 방식 나와서 A가 2개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A가 2개니까 원이 2개지. 알았죠? 이 사람들아, 고민을 해야지. 왜 고민을 멈추고 그냥 오니?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아, 근데 이거는 맞다. 이거는 끝에 마무리를 못 지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20번, 21번. 2개는 말만 할게. 알았죠? 답은 못 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 섞여 나와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자. 중심이 1,3에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렸지. 그리고 XY축에 동시에 접하죠.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뭐라고? 오케이. A, A.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A. 그럼 중심의 A, 이거 반지름 길이가 A인 원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직선과 접하는 원? 아, 이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D는 R. 알았죠? 그래서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돼요. 뭔데요? 그리고 AA 집어넣어서 그게 뭐다? 반지름의 길이 A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알았음? 이거 풀면 됩니다. 왜요? 그거는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21번도 너무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알았음? 다시 한번 풀어봐. 오늘 배우고 나면 21번, 20번 질문인 사람 알았음? 써놔. D는 R이라고. 25번 가자. 자, 25번 질문, 26번 질문.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줬어.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도. 일요일날 수업을. 아, 이거 개념 설명까지 계속 같이 가면서 하면 오래 걸리는데, 큰일 났네.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세요라고 했었을 거야. 맞죠? 하나는 fx, y는 0, 다른 하나는 gx, y는 0. 지금은 원으로 줄일게. 그래서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점점점 한 원이 있어요. 아니다, 도형으로 가자. 원래대로 가자. 쓰는 게 더 많아진다. 그래서 한 도형 fx, y는 0, 다른 도형 gx, y는 0. 그래서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쓰라 그랬고,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k배를 해서 더해서 는형을 만들면 이게 바로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내가 전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fx, y는 0, gx, y는 0. 두 도형의 방정식이 뭐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지난 단원에서는 직선과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온다? 새로운 직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형의 이름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맞죠?
2번 단원으로 오면은 둘 다 원이 되는 것밖에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고, 다른 동의 방정식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앞에 k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k가 만약에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이 사라지죠. y제곱도 사라지고, x에 대한 2차항과 y에 대한 2차항이 사라진 채로 x에 대한 1차항과 y에 대한 1차항만 남습니다. 도형의 이름이 뭐예요? 직선. 얘들아, 어렵나? x제곱과 x제곱이 있어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뺀다는 얘기지 않냐? 2차항과 2차항이 사라진 도형이 뭔지 몰라요? 하윤이 뭐라고? 알고 대답한 거 맞지? 그쵸?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 아니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하윤아? 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하면은 k를 써야 돼, 마이너스 1을 써야 돼? 하윤아? k를 써야 돼, 마이너스 1을 써야 돼? 자, 서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란다. k를 써야 돼, 마이너스 1을 써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얘기는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맞죠? 근데 여기서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했는데, 자, 풀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유형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을 거야.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공통현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저렇게 아까 어디 갔어? 23번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라고 시작할 수 있어. 그 명칭을 너희들은 알아야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기억하라 그랬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오나? 여긴 없네. 자, 지금 이 23번 문제를 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블라블라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라고 해도 같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분명히 너네 이거 26번 내가 안 풀어줬냐? 말로도 안 했다고? 이걸 안 한 채로 숙제로 내는 반이 없는데 내가? 안 했던 걸로 기억해? 어이구, 그래 일단 알겠어요. 그때 시간이 많이 쫓겼나? 자, 갑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공통현 문제입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말로라도. 근데 분명히 끝날 때 막 가방 미리 싸놓는 사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못 들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되는데 웃어?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세요. 내가 이 얘기 분명히 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3개라서 3점이 주어지면 한 원인데 2점만 주어지면 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졸라 큰 원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K에 따라서 저런 원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지. 한 거 같지? 그치? 했다고 내가 분명히. 그리고 또 뭐야? 또 조금 작아지면 이런 원도 있겠지. 좀 찌그러졌다. 이런 원도 있겠지. 근데 이 원들, 내가 점선으로 표현한 원들은 전부 다 어때? 이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선분을 이름을 뭐라 불렀어? 흰색 원 2개. 원래 주어진 두 원의 공통현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노랑 색깔 원도 현으로 가졌잖아. 여기 있는 노랑 색깔 원도 현으로 가졌단 말이야. 여기 있는 원도 현으로 가진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K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 수많은 원들 중에서 빨간 색깔 현을 어차피 가져야 되는데 내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이라면 빨간 현을 어떻게 가져주면 돼? 지름, 가장 큰 현으로 가지면 되잖아. 이 얘기 했잖아, 분명히. 그래, 했다니까. 말로 했잖아, 25번, 26번. 아, 문제를 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그래서 뭐야? 어차피 현으로 가질 거라면 가장 큰 현으로 가지자. 그래서 뭐예요? 빨간 색깔 요 놈이 가장 긴 현, 즉 그 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면 된다? 이름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이게 가장 조그마한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건 너희들한테 뭘 구하라는 얘긴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라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은 반지름의 길이, 즉 이게 바로 뭐야? 공통현이라고 하는 그 공통현의 길이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K를 쓸 필요가 없어. 왜? 여러 가지 원 중에 뭘까? 이게 아니거든, 질문이. 요 놈을 지름으로 갖는 원을 찾아주세요 하기 때문에 K가 아니라, 다시 간다,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 그림 다시 그린다. 좀 작게 그릴게요.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 가장 조그만 원은 요 놈을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사이즈를 구하고 싶으면 반지름의 길이, 즉 요 놈의 길이를 찾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다 무시하고 그러면 요 녀석만 봐. 이게 바로 무슨 도형인데? 현이잖아. 근데 그 현이 무슨 현이었을 뿐이야. 처음 주어진 두 원의 입장에서는 공통현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다시 다 채워간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빨간색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요 놈은 공통현이 되고, 그 공통현에 대해서 뭘 찾아주세요? 길이를 찾아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랑 무슨 문제가 섞인 거야? 우리가 배운 데에서부터 생각을 해봐. 공통현 배웠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현의 길이 배웠잖아. 그 두 개를 짬뽕시킨 문제인데 왜 못 풀어? 현의 길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일단 현의 길이, 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 한 원에서부터 거리를 찾아줘요. 오케이? D.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반지름. 그럼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서 2배 하면은 지름. 이해됐음? 근데 지금은 이 원의 반지름 요거만 알면 되니까 그냥 2배 할 필요도 없고 끝. 그럼 너희들이 중심을 어디로 잡을래? 첫 번째 원을 잡을래? 두 번째 원을 잡을래?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3,4가 지저분할지 모르겠지만 반지름 때문에 얘가 좀 더 심플할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얘를 3,4로 갈게요. 오케이? 그럼 이 보라 색깔 요게 뭔데? 공통현이잖아. 그러면 이게 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상수항 다 사라지고. 그럼 공통현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된다며.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20은 0. 한 번 더. 3x 플러스 4y의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니를 찾아가 봅시다. 3,4니까 집어넣어주면은 그럼 뭐예요? 그럼 얘가 이제 4로 나왔으니까 답은 뭐겠네? 뭐야? 4? 3. 3으로 나왔으니까 답은 뭐겠네? 16파이겠네. 내가 분명히 힌트를 다 던져주고 갔잖아. 아, 왜 고민을 안 하고 멈춰? 얘들아, 이게 내가 힌트를 안 주는 문제 그랬으면은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 내 설명 잘 들어. 이건데 내 기억이 분명히 맞단 말이야. 던져줬잖아, 키워드를 다. 그 얘기까지 해줬을걸? 이거는 공통현이랑 현의 길이를 짬뽕시킨 문제야까지 다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안 쓰고 시간이 쫓기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전부 다 펜 내려놓고 책 덮고 그리고 영상 다시 안 보고
내가 숙제를 할 때 제발 플리즈 뭐 하라 그랬어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내가 첫날 뭐라 얘기했어. 서준아.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첫 수업 때. 응? 내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까먹었다고? 수학 공부를 할 때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라 그랬어? 그냥 내가 틱 보고 모르겠으면 땡?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영어, 국어, 과학 같은 과목들은 외우는 걸 토대로 내가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못 외웠다 또는 수업 중에 안 들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어. 딱 보자마자 안다 모른다가 명확하게 판별이 될 수 있어. 물론 영어에서도 국어에서도 독해는 좀 지문도 읽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수학은 딱 보자마자 나도 모르는 게 무수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보자마자 판단을 하니.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고 어떤 개념들이 섞여져 있는지를 너희들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내가 찾으러 가세요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지난번에 레시피까지 다 알려줬으면 이제 만드는 건 너희들의 몫인데 왜 밥을 내가 다 해주길 기다리니? 이과 과목입니다. 너희들이 문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은 이과야. 문과를 가든 예체능을 가든 뭘 떠나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요. 이과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과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대표적인 직업 뭐 있다 그랬어? 어떤 회사를 가든 연구원. 연구원들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레시피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안 정해져 있다 그랬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그 레시피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뜯어내는 연습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지시 알겠죠? 아까 뭐? 문제는 안 풀어줬어요? 해버릴 거야. 여학생 때릴 수 있다. 알았냐?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뭐예요? 공통연이 아니라. 공통연 문제. 이 직선과 관련된 문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 문제는 공통현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원 문제, 즉 K를 쓰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셨죠? 25번 더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죠? 27번 갑니다. 엥? 27번 너네 안 풀어졌나? 27번 이 얘기만 하고 맞췄나? 27번 요거 별표 한 5개 치라고 했을걸. 안 쳐진 사람 손. 일로 와. 이건 확실히 내가 얘기 안 했어? 그래 알았어. 얘 별표 쳐져 있는데. 몰라서 별표야? 그래 알았어. 별표 한 5개 쳐놔요. 자, 1227번 문제 별표 치는 이유. 이 그림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마. 마플 시너지에 있는 이 그림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마. 물론, 숫자는 바뀌고, 중심의 좌표는 살짝 바뀌던가, 뭐,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안 다니세요! 자, 중심의 좌표는 이런 것들은 이동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접어서 축에 접하게. 지금은 X축에 접했지만 Y축에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내가 다른 문제들은 문제를 뜯어가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풀이나 문제 자체를 캡처를 해놓는 것도 좋아요. 머릿속에. 알았죠? 자, 가자. 근데 여기서 질문. 자, 원이 있어. 자, 원이 있는데 접었어. 접었어요. 오케이? 아야,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해보자. 자, 원이 있어. 원이 있었는데 원을 툭 잘라봤어. 툭 잘라서 나머지 부분은 모른다고 생각해봐. 지금은 내가 그렸던 거에서 지웠으니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고 나서 저 위쪽에 있는 현만 한번 생각을 해봐. 요 일부만 남아있는 요 현을 가지고 원을 연장을 시켜서 다시 원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원의 사이즈가 바뀌냐? 그럴 리는 없죠.
이 현을 따라서 그대로 원을 그려가다 보면은 당연히 얘가 만들어질 거야. 왜? 일부만 호를 잘랐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심은 여기 있는 부채꼴의 호거든. 그럼 그 부채꼴 따라서 그대로 가줘야지. 반지름 유지되면서. 맞죠?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 자, 저 원으로 가자, 이제.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있었어. 여기에 원래 호가 있었어요. 근데 접었어. 접어가지고 호를 여기로 옮겼어. 자, 아래쪽에 있는 이 호를 연장을 해봐.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겠니? 원래 원과 똑같은 반지름 길이 3짜리 원 아니겠냐?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접해 있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 3이고 x축에 접한다? 여기가 원의 중심 마이너스 1,3 아니겠니? 됐나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PQ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접는 선을 찾아주세요. 오케이?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이잖아. 아래쪽에 있던 원래 원은 저 그림 방정식 있네. 마이너스 9는 0이죠. 노란 색깔 원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얼마? 9가 되는 원이죠. 공통현을 구할 겁니다.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고쳐야 돼? 얘처럼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은주야?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공통형 구하는 거야?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공통현을 구하는 거야? 숙제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K를 쓰라 그랬어. 공통현을 빼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공식조차 안 물어보고 안 외워오면은 수업을 어떻게 듣니? 뺍니다. 그래서 A, B 다 찾았죠? 답은 2. 됐죠? 은주 요새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진다. 공부 제대로 합시다. 자, 28번 갈게요. 이거 질문 누구야? 안 해도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똑같이 하시면 되죠. PQ의 선분의 이름이 뭔데요? 그렇지. 공통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말만 하고 넘어갈 거야. 너희들한테 키워드를 던져준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돼. 이거 자체가 공통현이고 선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랑 뭐라 그랬어? 그래서 공통현을 구하고 두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둘 다 설명했습니다. 공통현을 구하는 공식 안 외운 거는 너희들의 잘못이고요.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 중학교 때 거라고 해서 까먹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한번 현의 길이랑 접선의 길이를 설명했잖아. 근데 중학교 때의 문제와 고등부의 문제의 차이까지 다 설명을 했잖아.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숙제를 할 때 제대로 하려면 있잖아. 마플 시너지만 그냥 딱 펼쳐놓고 그냥 문제만 쫙 푸는 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실제로 그런 애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숙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공식을 외우는 시간을 가지거나 그거보다 먼저 내 수업 영상을 다시 듣는 애들도 있어. 일부러. 그래서 나는 항상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상 다시 보면서 또는 틀어놓고 공식을 외우면서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왜? 영어 단어 모르는데 지문이 읽어지니? 당연히 단어를 그래서 외우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단어장을 보면서 외워왔잖아. 그게 지금 머릿속에 쌓여가지고 조금씩 읽어지기 시작하듯이 그냥 영어 단어는 이제 너무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그것도 병행으로 진행하지만 수학은 그래 봐야 공식 한 3개에서 5개가 다잖아. 그잖아. 내가 수업 때 진행하는 내용에서 공식이라고 해봐야 정말 많아봐야 한 3개. 유형까지 쪼개봐야 한 5개. 특히 나는 유형을 뭉개가지고 몇 개로 딱 간추려 두니까. 그거를 그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풀 때도 또 막힌다 싶으면 내 영상을 다시 봐. 그 유형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분명히 키워드를 던져주거든. 그걸 보면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그거를 또 중학교 책을 뒤져가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와요. 그랬던 애들이 5등급, 4등급 받다가 갑자기 1등급으로 뛰어오르기도 했고. 이해됐음? 충분히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 충분한 시간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그래서 수학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연구를 하라 그랬어. 연구를. 알았지? 어이? 해설지를 보는 게 연구 아니고요. 위에 유형 8번이다. 뭐 유형 8번에 여기 마플 시너지 보면 유형 몇 번 설명 나오잖아. 이걸 보는 게 연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정해져 있는 레시피고. 알았지? 자, 32번 가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예요? 자, 말편이 살짝 달라졌는데, 자, 보자.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었어. 근데 뭐였어? 원이 있어요. 중심이 여기고, 원의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되는 원이 있었어. 원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원이 지나가면서 직선을 툭툭 잘랐지. 그때 현의 길이 구해주세요. 뭐야? 바로 얘 길이 찾아주세요잖아. 오케이? 다시 그린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오케이? 그때 잘린 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아까 했던 그 공통 현의 길이의 그 문제가 또 나온 거지. 중학교 때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하라고 했었고 그 중학교 때 게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수업 중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봐야지.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중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보조선들을 다 주지만 이제는 보조선까지 너희들한테 그리라고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 그림조차 없잖아. 너희들이 그려야 돼. 맞죠? 이거 질문인 사람 다 손들어 봐봐요. 하윤이? 그림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봐봐, 그림 어디 있어? 어디? 거기서 왜 반지름을 루트 10이라고 했지? 너 또 암산했잖아.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잦은 계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연산이라고 생각하고 생략하지 말고 하세요. 알았죠? A제곱도 있고 A제곱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반지를 만들어야지. 왜 반지를 루트 10이니? 넘어간다. 그 다음 33번.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이거 질문 사람 다 손들어 봐봐. 요번엔 지혜한테 물어볼까? 지혜야. 이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이 문제 말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했었다. 한번 잘 생각해봐.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이거 또 나올 거야. 물론 숙제로 나갑니다. 그 녀석은 내가 설명을 안 해요. 지금 나온 거 요게 나중에 필요할 거야. 자연수의 개수 조금만 더 넓어지면은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자,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뭘 구하세요랑 같은 거다. 이 얘기 옛날에 했었어. 중간고사 끝난 직후 첫 수업, 두 번째 수업쯤. 까먹었나? 서준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리고 뭘 구하는 거다? 까먹었나? 길이?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부등식 때 했었을 거예요. 부등식 때 연립 부등식의 해 하면서 거기서 정수인 것의 개수는 그거는 결국 뭘 찾는 거다? 해를 일단 찾아야 된다. 연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똑같아. 정수의 개수를 찾기는 결국 범위 찾기.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는 말은 결국 뭐랑 똑같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세요랑 같은 말이야. 왜요? 범위가 항상 뭐가 나오거든? 범위는 항상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어떤 놈의 범위가 등장을 할 거거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가보자. 뭐야? 현의 길이의 정수의 개수
현의 길이의 범위, 현의 길이의 최대 최소. 알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공통현 하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뭐예요? 지름. 가장 작은 현은 뭐예요? 이거는 알아야 돼. 뭐다? 가장 긴 현인 지름의 수직이 되는 현이 바로 가장 작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가장 긴 현의 길이는 당연히 10이고 그럼 가장 작은 현의 길이는 수직인 거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네? 피타고라스로 가는 거야. 왜? 빨간색은 그냥 현이니까. 또 현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내신. 알았음? 그래서 여기에 반툭 잘라가지고 유연석 길이 얼마예요? 반지름 5. 유연석 길이 얼마예요? 3,0을 지나니까 3. 빨간색 길이는 얼마네? 4. 현의 길이의 최소값 얼마네? 8. 일단 여기까지 찾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현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8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럼 정수인 것의 개수 몇 개? 현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건 몇 개? 몇 개? 3개라고 해서 틀리면 안 돼요. 답은 4개입니다. 오케이? 자, 왜? 현의 길이의 개수니? 8, 90? 아니죠. 길이가 정수인 현의 개수잖아. 가장 긴 현은 10밖에 없어. 10은 하나밖에 없어. 가장 작은 현은 8, 1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작은, 그것보다 큰 9짜리 현은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4개입니다. 현의 개수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원의 방정식 제일 마지막 유형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정수의 개수. 넘어가도 돼요? 34번. 랄랄라. 응? 34번은 생각할게. 33번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알았죠? 34번을 생략하고 35번을 풀어보자. 자, 35번 아까 이거 실수로 제일 첫 수업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지.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시간. 배가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가 이동합니다. 사람이 걸어갑니다. 어쨌든 시간. 어떻게 보야 돼? 시간은? 여기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속시, 뭐 거시속, 속시거 하면서 외우고 있잖아.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응? 주어졌네. 이게 이상해. 갑자기 속력을 왜 대답해? 아니,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 그래요. 약간 기계인가? 아니야, 맞아. 잘했어. 시간분의 거리 맞죠. 뭐야, 그냥 돌고 도는. 그건 말한 김에 속력은, 거리는. 그래, 잘했어. 자, 무시하고 이제.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구한다? 속력분의 거리. 근데 속력이 얼마다? 그럼 뭘 구하세요랑 같은 문제야, 그냥? 거리 구하세요. 거리 뭔데? 레이더가 삥 돌고 있어. 배가 지나가는 동안에 레이더에 잡히는 거리. 즉, 원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현의 길이 구하지. 그럼 뭐 해야 돼? 현의 길이 구하려면 중심에서 현을 향해 중선을 그어요. 수직으로 만날 겁니다. 그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벤주름 얼마예요? 반경 8km. 됐음. 두 번째,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거. 우리 이거 원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맞죠?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왜요? 45도가 너무 쉽지. 1대 루트 2. 이 얼마네? 5루트 2. 그래야 그놈이 루트 2배 해야 10 나오도록. 됐죠? 이거 친절하니까. 뭐야, 너무 정삼각형인데?
1대 1대 루트 2. 끝. 노란 색깔 구하자. 뭐야? 64에서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50? 얼마야? 14. 여기 길이가 얼마야? 루트 14. 그럼 현의 길이 뭐예요? 2루트 14. 답은 루트 14시간. 답은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예,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뒤에 유형 8번부터 하러 갈게요. 요게 이제 아까 숙제풀이 하다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야 했던 거 기억나? x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중에서 어떤 직선과 접하는 경우 거기가 이제 요 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았죠? 자,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서준씨 위치 관계는 뭘 물어보는 거죠? 아닌데 뭐라고요? 교점, 정확하게 교점 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내가 진짜 함수 얘기할 때마다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서준씨 아시겠죠? 네, 위치 관계는 결국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직선에서도 나왔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다. 그리고 일치한다,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맞죠? 근데 이제 직선에서는 그림으로 해결을 합시다가 끝이었어. 연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 오케이?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교점을 물어봅니다. 뭐 하시면 돼요, 너희들은? 연립이란 걸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요번에는. 근데 꼭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알았음? 연립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요. 너희들이 직접 해보면 되니까. 연립을 한 뒤에 결과가 뭐가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하윤아? 아, 하윤이한테 너무 많이 물어봤지. 은주야? 뭐 하면 돼? 아무거나 내뱉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 교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지.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엔 판별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푸는 풀이가 하나 나옵니다. 알았어요? 근데 얘는 그닥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왜? 도형의 방정식, 도형에 대한 내용을 그냥 식으로만 주구장창 풀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실제로 더 모범 답안은 이걸 모범 답안으로 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는 두셔야 돼요. 왜? 너희들 시험에서는 서술형 있고 서술형에서는 뭐 할 수 있거든. 풀이 방향을 정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서 1번 판별식 이용, 2번 그림의 성질 이용, 뭐 원의 성질을 이용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알았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는 풀이도 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뭐다? 원의 성질,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 그림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림 가볼까? 원 있어요. 몇 개 점에서 만났어요? 원이 있어. 아이씨, 왜 이렇게 찌그러지냐, 오늘 자꾸. 원이 있어요. 몇 개 점에서 만났어요? 원이 있어요. 몇 개 점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너희들 이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모범 답안입니다. 알았죠? 자, 그림을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뭘 비교한다? 그것만 기억을 해놔. 자, 도형을 이용하는 거는 결국 뭐랑 뭐 비교하기? D와 R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그게 바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D, 무슨 D?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자,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하라고? 반지름에 비교하라고. 반지름은 요게 반지름이죠. 여기는 요게 반지름이죠. 얘는 요만큼이 반지름입니다. 자, 눈으로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가 커요? R이 커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와 R이 어때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D가 커요? R이 커요? 를 외울래?
그림 그려보면 됩니다. 누가 또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어디까지만? D와 R을 비교합니다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림을 이용해서. 알았음? D가 큰지 R이 큰지는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알았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직선에서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또 뭐 만나지 않는 거, 평행하는 거, 수직하는 거 가지고 막 유형 6개, 8개를 만들어 놨었어. 원도 똑같아.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만나지 않는 거 해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다 그냥 요걸 비교해 보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풀어보진 않을 거예요. 수업 중에는. 알았죠? 비교하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유형 8번부터 시작해서 유형 8번 위치 관계 종합적으로 3개를 다 물어볼 건데 대부분이 접한다다. 알았죠? 그 다음 유형 9번 두 점에서 만날 때, 유형 10번 만나지 않을 때. 이해됐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본 건 뭐다? 당연히 접할 때. 알았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건데 이때 접하는 상황에서 이 직선의 이름이 뭐예요? 접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은 바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근데 요거는 정리를 내가 지금 해주는 걸로 꼭 정리 다시 한번 해두세요. 알았죠? 자, 갑니다. 원의 접선 구하기는 이제 지운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뭐랑 뭐가 같다? D랑 R이 같다. 그게 가장 기본 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나는 하나도 안 외우고 D는 R로 모두 다 끝냈어요. 나는. 왜? 나는 일단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절에는 정시가 대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 서술형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단답형이 있지. 서술형은 없잖아. 풀이 과정까지 다 보는. 근데 너희들의 교육과정은 내신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맞죠? 정시가 아무리 올라온다고 해도 아직 내신이 대세거든. 내신으로 가는 수시가. 그러다 보니까 내신 시험에는 무슨 시험 문제가 존재한다? 서술형이 존재하고 서술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풀이를 볼 겁니다.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틀렸나? 틀린 건 아닌데 감점은 될 수 있어요. 왜? 누가 봐도 공식을 쓰라고 상황을 제공을 했고 수업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공식을 안 썼다면 학교쌤들은 뭐라고 인식할 수 있어? 공식을 못 외웠네? 그래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저항 안 되면은 또는 객관식에서는 D는 R이라도 사용하더라도 웬만한 공식을 언제 뭘 써야 될지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당연히 공식 외우는 것도 맞는데 수업 중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공식이 외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숙제할 때 뭐 해야 돼? 공식을 외우는 거는 일단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을 쓰는 상황, 언제 공식을 뭘 쓸지를 너희들이 지금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알았음? 자, 간다.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이 0,0이냐 아니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져야 돼요. 알았음? 첫 번째, 원의 중심이 0,0인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뭘 제공을 하냐면 접점의 좌표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써주는 거는 제공한 거라서 x1과 y1이 실제로는 상수 뭐 예를 들어서 2,3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를 얘기를 한다. 그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 외우고 있니? 외우는 사람 없니? 이거 내가 외우는 방식을 얘기를 했고 이거는 2년 3년 동안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방학 때 수업을 했었어요. 물론 원방 안 한 반도 있겠지만 내가 했던 반 중에는 원방 안 한 반도 몇 개 있거든. 외워주세요. 어떻게 외워주세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자체는 x를 몇 개 곱한 거야? 2개 곱하고 있죠. y도 2개를 곱하고 있죠. 맞죠? 거기에 원의 방정식에다 뭐 어떻게 대입하라 그랬어? 접점의 좌표를 2개의 x 중 한 군데다만 대입. y도 둘 중 하나만 대입.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접점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외워둘 수 있겠죠? 하나만 대입하기. 알았음? 자, 그리고 여기서 이과를 가는 사람들 중에 나 그림 도형 쪽을 좀 좋아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부등식보다 여기가 쉬운데요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거든. 그 사람들은 나중에 3학년이 되고 했을 때 선택 과목으로 무조건 미적분만 밀어붙이지 말고 기하를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기하의 첫 단원이 2차 곡선이고 2차 곡선을 보면은 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2차 곡선 한 3개, 4개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 녀석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 다 이 방식으로 외울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알았음? 자, 어쨌든 기억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상황에서도 접점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용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 답안이 되진 못해요. 왜냐면 도형의 이동이 살짝은 필요하거든. 그래서 모범 답안은 이게 아니기는 한데 굳이 방법을 얘기하자면 결국 이 원의 방정식도 뭐야? x-a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x가 몇 개가 보여? 두 개가 보이잖아. 그럼 두 개의 y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한 군데다가만 접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외워보자 라고 하면은 뭐다? 이거는 흰색으로 써야겠다. x1-a에다가 미지수 x-a. 두 번째 y1-b에다가 변수 y-b는 알죠?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의 모범 답안은 뭔데? 바로 D는 R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물론 얘도 D는 R 사용 가능. 근데 이거는 원방을 외우세요. 아니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외우세요. 알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말고 두 번째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로 갈 겁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원의 접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할 거라고요. 그때는 뭐로 접근합니다? 반드시 공식을 외우세요. 공식이 좀 복잡해. 그렇다고 해서 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음?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만 서술형이 있다. 외워야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에 플러스 1. 외워주세요. 알았죠? 준씨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이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뭐예요? 역시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중심의 좌표가 0,0인 상황에서 원의 접선이 이거야.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럼 중심이 이동을 하면은 결국 직선도 접선도 똑같이 이동을 해주면 돼. 그래서 도형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y는 뭐예요? y-b는 x축의 방향을 b만큼 이동했거든. 그리고 기울기 m에 x 대신에 x-a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흰색으로 쓰고 있고 이 녀석은 뭐로 설명한 거다? 도형의 이동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되지는 못해요. 왜? 배우는 순서상 원의 접선은 이동보다 먼저 나오거든.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얘로 풀어도 무방함. 더 이해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모범 답안을 D는 R로 잡을 거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너희들의 학교 시험은 도형 이동이 빠질 겁니다. 시험 잡겠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D는 R이 모범 답안이에요. 즉 그냥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 D는 R을 쓴다고 보면 돼.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기울기가 반드시 제공을 하거나 원점을 제공을 할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원의 방정식이 원이 뭐가 주어진다?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질 거야. 피코마 Q라고. 그때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풀이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국 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단 말이야. 공식을 쓸래 말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심의 좌표가 0,0이니 아니냐. 알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두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위에 거는 중심이 0,0일 때 공식을 사용합니다고, 중심이 0,0이 아닌데 원밖에 점이 주어지면 공식을 사용 안 할래요 가면 돼요. 공식을 사용 안 한다는 거는 결국 뭘 쓰는 거야? 결국 D는 R을 사용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말하는 공식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분명히 공식 쓰지 말라고 했잖아. D는 R이 모범 답안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됐음? 자, 간다.
그럼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갈 건데요? 아니,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을 사용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접점이 주어지면 공식을 사용하거나 기울기가 주어지면 공식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원밖에 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접점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공식을 쓰지?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 안 주어졌다는 얘기야? 안 주어졌어. 근데 어떻게 공식을 쓰지? 공식을 쓰기 위한 재료, 접점이나 기울기를 뭐 해버리는 거야? 내가 미지수를 써버리는 거야. 여기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녀석은 x1, y1이 아까 2,3, 뭐 5,-2 하면서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 x1, y1은 내가 잡은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이 공식을 사용한 경우는 기울기가 2, 기울기가 -3 하면서 제공이 되는 건데 여기서의 기울기 m은 내가 잡은 미지수 m이에요. 그럼 여기서 크게 다른 거, 여기서 미지수 몇 개가 등장했어 결국? 내가 미지수 몇 개 잡았어? 5개는 또 뭔 소리야? 2개 잡은 거죠. 뭐가 미지수라서 5개라고 대답한 거야? 지혜야? 아, 너였어? 왜 5개라고 대답한 거야? 그냥 내가 P, Q라고 써주면 다 그게 미지수야? 내가 주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미지수야? 왜 3개인데? 내가 이거를 미지수로 잡고 나 이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풀거나 또는 이건데 은주야? 그래요. 뒤에 나가서 들어요. 미지수는 x1, y1이다. 여기서는 미지수 몇 개야? 1개죠. 그럼 여기서는 식을 연립할 필요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서 연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접점을 미지수로 잡은 상황에서는 내가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x1x, y1y 는 r제곱. 자, 미지수 몇 개야? x1, y1 2개입니다. xy는요? 변수죠? 변수와 미지수는 다르죠? 그럼 여기서 미지수 x1, y1에 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뭐 하는 거야? P, Q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찾아요. 내가 미지수 잡았어. x1, y1. 그럼 이 점은 당연히 접점이야? 당연히 원위의 점인가? 내가 원위의 점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원위의 점이 됐어? 그걸 식으로 보여줘야지. 원 위에 있다. 뭐 해야 돼?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x1, y1에 대한 식 하나 더 찾았지. 두 식을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1, y1이 튀어나와요. 이해됐음? 두 번째. 그럼 기울기를 잡으면 바로 접선으로 들어갑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접선의 방정식 공식 썼어요. 근데 아직까지 미지수 m 몰라. 기울기가 주어진 건 아니었거든. 내가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을 한 거지. 그럼 이 녀석은 이제 m을 구해야 되지. m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아직 안 쓴 거 뭐 있어? 기울기 내가 잡았고 접선 내가 공식 세웠어. 아직 안 쓴 거 뭐 있어? 그렇지. P, Q 지난다. 아직 안 썼어. P, Q를 대입을 하면은 M 값이 나오면서 접선이 주어져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위에 거는 연립이 필요하고 밑에 거는 연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쉬워 보여? 당연히 밑에 게 쉬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사용하는 걸로는 위에 게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놔. 언제 사용할래? 일단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 때 0,0인 상황이면은 원밖에 점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하러 간다? 공식을 사용하러 간다. 알았죠? 근데 공식을 사용할 건데 언제 접점을 가정하고 언제 기울기를 가정한다고? 기울기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건 딱 하나.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해봐. 기울기의 합을 구해봐. 이런 거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 기울기의 곱을 구해봐. 하는 식으로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기울기를 가정하세요. 근데 그 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다 접점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 오케이? 끝. 여기까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 D는 R을 써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D는 R 쓰라 그랬고, 여기서도 D는 R 쓰라 그랬고, 여기서도 D는 R을 쓰라 그랬는데 D를 쓰려면 뭐가 일단 필요해? D가 무슨 D라 그랬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하는 접선까지의 거리가 D란 말이야.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고 반지름을 같다라고 두라고 했는데, 야, D를 구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해? 원의 중심 필요하지. 원의 중심은 원방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결국?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 자체가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접선을 구하는 거야. 야,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접선이 필요하다 말이 이상하지. 그래서 D는 R을 사용하는 모든 문제들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지만 처음에는 접선으로 접근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직선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잡냐면 접선이 아니라 직선을 잡는 거야. 어떤 직선? 얘는 P, Q를 지나는 직선, 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얘는 X1, Y1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그 여기서는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 미지수를 잡고 곱하기 X-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뭐 2,3이면 Y는 M 괄호 열고 X-2 괄호 닫고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고. 얘는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잡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P, Q를 지나지. 그럼 뭐 하면 되겠네? Y는 M에 X-P 플러스 Q로 그냥 P, Q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 라고 잡는 거야. 근데 얘가 뭘 만족한다? 접한다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푸는 거예요. 알았음? 그러면 M 값이 나와서 답 나와요.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음? 됐죠? 자, 지금 내가 풀이 방향을 겁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아직 안 썼냐?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오케이? 시간이 되나? 40분? 가능하겠네. 자, 너희들한테 풀 시간까지는 못 줄 것 같고 내가 기본 문제, 대표 문제 정도만 풀어줄게요. 알았죠? 알았죠? 자, 갑시다. 요거 1251번이에요. 얘들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자, 어떤 직선? 뭐가 포인트야? 접하는 직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요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라고? 원에 접하는 직선. 다른 말로 원의 접선을 구하세요. 그럼 뭐가 주어졌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뭐가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어? 평행. 평행은 뭐에 대한 질문? 얘기? 기울기가 뭐하다? 똑같다. 즉, 얘의 기울기 얼마예요? 아이씨!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접선을 찾아주세요니까 바로 뭐 하면 돼? Y는 공식 외워야 됩니다.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죠? 그게 답이에요. 어딨어? 2번. 알았어요? 겁나 쉽죠? D는 날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사실은 하나 더 했었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네? 기울기 주어졌다. 그 전에 뭐 봤어야 돼, 사실? 중심의 좌표 0,0. 그럼 만약에 이 문제는 자, 어떻게 됐는지 문제를 한번 뜯어보자. 이번 문제도 뭐예요?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2개 찾아봐 라고 물어본다. 맞니? 맞니? 자, 그러면 뭐가 주어졌어? 수직은 역시 뭐에 대한 질문이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그럼 내가 찾아줘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4. 자, 그러면 뭐야?
접하는 직선, 적선을 구해주세요인데 기울기가 주어졌다. 맞죠? 그런데 뭐 먼저 판단했었어야 된다고?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3콤마입니다. 0,0이 아니죠? 그럼 공식을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D는 R을 쓰려고 할 거야.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짜리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러스 K. 기울기만 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 뭐야? 4x 플러스 3, 양변 3배 했다. 마이너스 3K는요. 지금 이거는 접하는 직선이니 그냥 직선이니? 그냥 직선이죠. 현재는. 그래서 우리는 뭘 내가 만족을 시켜줘야 돼? 접한다라는 성질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뭐 하러 가자? D를 구하러 가자. 5분의 어디까지 거리? 이걸 자꾸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 어떤 D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D잖아. 맞죠? 중심까지 거리 3,2 대입 대입. 그게 뭐랑 같다? 1 반지름 라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더 이상 답은 생략할게요. 절대값 때문에 두 개가 나올 거야. K는. 알았음? 하윤이 알겠어? 자, 뭐예요? 기울기가 주어진다.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구해봤다. 원점이 0,0이다. 아니다. 둘 다 풀어본 거예요. 알았죠? 그럼 두 번째는 유형 12번은 뭐예요? 자, 1258번 볼까? 이거 지워도 돼요? 답은 당신들이 집에서 다시 구하세요. 자, 유형 12번. 뭐래? 12번 맞나? 12번. 자, 보자. 1258번. 뭐예요? 원. 무슨 문제야? 원의 접하는 직선. 그게 뭐 x축, y축 만나는 뭐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는 그때 전에 우리 직선의 방식 초반에도 했던 얘기. 결국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는 x절편, y절편 찾아달라는 얘기고. x절편 찾아주세요, y절편 찾아주세요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건 뭐야?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라는 질문이야. 여기까지 됐음? 그럼 뭐가 주어지는지 한번 보자. 뭐가 주어졌어? 위의 점. 다른 말로 뭐예요? 원 위의 점이 주어졌고 거기에서 접하는 거니까 뭐가 주어진 거야? 그냥 교점이기만 하고 끝이니? 접점. 아, 접점이라고 했다고? 접점. 맞죠? 접점이 주어진 거지. 그럼 뭐 하러 가야 돼? 중심이 0,0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8. 벌써 접점 찾은 거야. x절편, y절편 찾으면 답이죠. 됐음? 답은 8 나올 겁니다. 8. 됐어? 지혜됐어? 예. 해도 되겠죠? 접선 찾았으니까 끝.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1262번. 이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야. 자, 뭐가 주어졌어요? 접점. 근데 원이 어때요? 내가 개념 설명한 거에서 얘기 다 했잖아. 뭘 봐야 된다 그랬어? 접점이 주어졌다. 뭐 확인? 그거보다 먼저. 원의 중심. 원점은 좌표 평면의 x좌표, x축, y축이 만나는 점이 원점이야. 너네 원점, 중점, 중심 좀 구분하세요. 막 쓰면 안 돼. 지금은 뭐 실수한 거예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고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야. 거수령에 너네가 중점을 중심으로 쓰고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중점으로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쓰면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감점 우르르 대고 온다고. 알았음? 그래서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야? 아니면 뭐 하라 그랬어? 공식을 쓰나요? 그러면 뭘 써야 돼요? 그렇지. 알았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13번 이름이 뭐예요? 원 밖의 점에서. 자,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이 문장에서 원 밖의 점이라고 읽을 수 있겠어? 너희들은 읽어야 됩니다. 자, 구분을 하셔야 돼. 방금 앞에서 본 문제는 벌써 넘어왔지만 다시 잘 보면은 원 위의 점에서라고 명시합니다. 근데 지금은 점에서 원의 그은이라고 하잖아. 점이 있고 원을 향해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힌트 뭐다? 원에서 접점이 주어져서 그을 때는 하나밖에 발생 안 하지만 원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은 항상 몇 개? 2개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접선은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원 밖의 점이라는 힌트가 돼요. 알았음? 그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뭐가 주어졌다? 원 밖의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뭘 구하세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뭐 하러 가야 돼? 뭘 물어본지 봐야지. 오케이? 중심이 0,0이니까 공식을 써야 되는데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2가지 공식이 있잖아. 질문이 뭐야? 접선을 구하세요.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해. 이거는 기울기 물어보는 문제. 즉, 뭘 가정하자? 기울기를 가정하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제대로 배우려면 이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부터 흘러나온 개념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뭐랑 뭐? 기울기와 한 점. 맞죠? 그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기울기를 가정하러 가자. 이 얘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평면좌표부터 이동까지 또는 평면좌표부터 원반까지 시험인 사람들은 원반까지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재구성을 해야 돼. 이해됐음? 그의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너희들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았죠, 지혜씨?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이거는 뭘 가정해버리자?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뭘 구해요? 저거 흐름 기억해야 돼. 뭘 써요, 일단? 접선 공식을 씁니다. 뭐예요? y는 기울기 몰라요. x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얼마야?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니? 공식을 썼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 미수 m 하나 남았네. m 값을 찾기 위한 방정식으로, 즉 xy에다 뭐 대입? 3, 마이너스 1 대입하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3m 넘어가서 양변 제곱해서 뚜루루루룩 풀어주면 m 값이 2개가 나와서 2개 다 완성.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았죠? 어떤 흐름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고 뭘 써야 되고를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그걸 내가 써주기는 했지만 너희들 용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1265번 가봅시다. 이거 지워도 돼요? 오케이? 내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내가 첫날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가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하는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말로 먼저 설명하지.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자, 간다.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다? 단원의 명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원의 접선.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이게 쫙 떠오르는 거야. 뭐부터 확인? 중심부터 확인. 이제는 흐름대로 갈게. 아까는 내가 뭐가 주어졌어? 이걸 먼저 물어봤는데 그거보다 먼저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원의 접선을 물어봅니다. 뭐부터 확인? 중심의 좌표부터 확인. 몇 콤마 몇이에요? 0,0. 그러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머릿속에 들어왔니? 그럼 공식을 써야 되는 것 중에서 뭐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졌어? 누구야 방금 기울기? 뭐가 주어졌어? 어떤 점? 접점이 어디 주어졌어? 원 밖의 점이 주어졌죠? 우! 자, 원 밖의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하러 가야 된다? 공식을 쓰고 싶은데 어떤 공식을 쓰는지를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야지. 뭘 물어보니? 기울기를 대놓고 물어보지? 그러면 뭘 가정? 기울기를 가정. 굳이 P분의 Q로 쓸래? 뭐로 쓸래?
M.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4,3을 대입하십니다. 이 순서라고. 그럼 내가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어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내가 이거 동그라미 2개 써준 거 있잖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마지막에 물어본 걸 봐야 돼. 거기서 단원이 딱 정해지고 거기서 필요한 재료들을 쫙 읽어가 보면서 아, 이걸 써야 되네. 이걸로 흘러온다고요.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마지막! 자, 가자! 어휴!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맞아요. 자, 근데 그거보다 이건 내가 질문 잘못했어. 자, 유형의 이름을 먼저 찾아봅시다. 어느 유형이에요? 뭐라고? 다시. 원방에서 유형. 원방은 단원 이름이고, 유형 이름. 원의 접선. 맞죠? 원방 중에서 원의 접선에 대한 유형입니다. 맞죠? 그럼 뭐부터 확인? 중심.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1,0, 0,0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로 풀어야 돼? 무조건? D는 R. 맞니?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접선이 아니라 뭘 먼저? 직선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Y는 기울기를 모르는데 3,4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거기서의 D를 찾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변형을 하자. 숨차. 그럼 D. 어디까지의 D? 접점? 어디? 이게 선이고, 선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1,1이죠? D 구했다. 그게 뭐랑 같다? R. R 얼마예요? 그렇지. 이렇게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기억하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또 선생님 68번 모르겠어요. 69번 모르겠어요. 70번 모르겠어요 하면은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알았죠?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봤어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영상 보면서라도 참고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에는 위에다가 이름을 써놔. 교육과정 외라고.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유형 14번 그 약간 하늘색인가 이거? 초록색인가? 어쨌든 네모 박스 보면서 거기에 있는 거 따라서 그냥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숙제풀이 하면서 얘기 더 할게. 어차피 질문 하나 나올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을 볼 건데, 자, 1276번 볼까? 자, 이거는 활용형 문제야. 우리가 한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가 보자. 야, 보자. 자, 보자. 뭐에 대한 질문이야, 이거? 칠판 봐봐요. 뭐에 대한 질문이야? 어느 유형이에요? 그거 말고. 그건 너무 세부적으로 갔다. 그것도 좀 큰 범위의 유형. 내가 동그라미 2개 이름 보라 그랬잖아. 그렇게 세부적인 거에서부터 출발하면 힘들어진다. 이제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추구하지 않는 수업, 유형별로 풀이를 외워서 진행하는 약간 그런 식의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큰 틀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이건 어느 문제입니다? 원의 접선 문제입니다. 유형 이름을 찾으세요. 알았죠? 원의 접선 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뭘 확인? 중심의 좌표 확인.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뭐로 들어가면 돼? B는 R. 알았죠? 원밖에 점이 주어졌든 접점이 주어졌든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야. 어쨌든 Y는 기울기 몰라요. 몇 콤마 몇을 재습니까? 이걸로 가든 뭐 크게 상관없어요. 알았죠? 어제 이걸로 지난다. 지난 점. 그랬지? 일반형으로 가야지. 왜? 우리는 뭐 구하러 갈 거거든. 뭐 구하러 갈 거거든. D. 자, 가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분의. 자, 몇 콤마 몇 가지의 거리? 그렇지. 중심의 좌표 1콤마 2까지의 거리.
자, 이게 뭐랑 같아져요? R은 얼마예요? 없네? R.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돼? 이번엔 좀 끝까지 풀게. 넘어간다. 그리고 양변을 뭐 해야 돼? 한쪽은 절대값. 한쪽은 이거.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좌변 뭐예요? 우변은 뭐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한쪽을 이항을 해볼게요. 왜? 우리는 지금 M 찾고 싶거든. 맞지? R이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풀어왔어. 그때도 R은 항상 상수로 주어져 있었어. M에 대한 2차 방식을 푼 거야. 가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자. 그 다음에 안 쓴 조건 하나 빨리 찾아보세요. 뭐 안 썼어요? 그렇지. 이게 뭔 소리야? 오케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기울기 M 몇 개가 나오는데?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왜?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맞죠? 그럼 지금 뭐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무슨 문제야, 얘들아?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16-r제곱분의 4-r제곱이 얼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r값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알았나요? 끝. 재밌지? 마지못해 끄덕끄덕하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풀어주지. 문제를 분석하는 걸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해주지. 그랬더니 지난번 오늘 숙제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나도 오랜만에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아니 끝났다고 안 했어요. 또 이러다가 또 마지막에 또 쌤 전에 안 했는데요. 뭐야?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보통 풀이를 바로 시작을 하잖아.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다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2가지 유형 남았습니다. 갈게요. 아직까지 시간 남았다. 이거 2분 빠르다. 지금 현재 56분이에요. 4분 남았어요. 자, 마지막 내용은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쉽거든. 자, 갑니다.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딱 2가지 유형. 하나는 유형 17번, 하나는 유형 18번. 16, 17인가 17, 18인가. 어쨌든. 자, 하나는 원에 밖에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때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거리는 이걸 말합니다. 거리는 P가 여기 있다면 이걸 말해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거리를 말합니다. 그 거리에 가장 멀리 있을 때의 값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의 값. 어떻게 찾아주면 된다? 중심을 지나도록 찾으세요. 그래서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쫙 그었을 때 반대편에 있는 게 P고 A 쪽에 있는 게 P면 각각 뭐 아닌 뭐다? 최소 아니면 최대가 됩니다. 그럼 답은요. P를 찾아? 아니, P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로,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서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끝났어요. 즉, 원밖에 한 점 A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고? 그림을 슬쩍 그리든가 해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읽어서 더해주면 최대, 빼면 최소. 외우려고 해도 외울 수 있고 그림 보면 더 쉽고. 알았음? 2번째, 점 A가 아니라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만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너희들은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
P가 여기 있으면 거리는 이걸 물어보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거리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거리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거리에 가장 멀리 있을 때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결국 어떤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으면은 가장 멀리 있는 값이고 가까이 있는 걸 가장 작을 때의 값입니다. 그럼 답은 최대값과 최소값인 건데 P를 찾아서 거리를 구한다?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역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예요. 같은 유형입니다. 알았죠? 더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중심으로부터 점에까지의 거리, 얘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알았음? 끝!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 원방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